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하나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는요, 현대차를 챙겨주셨는데요. 현대차와 이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에서 불법 이민 관련해서 구금 소식이 전해졌었죠.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고민이 됐었는데요. 이 고민이 무색하게 주가에는 그리 큰 영향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맞습니다. 항상 뭔가 시장에서 큰 이슈들이 발생이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또 호재성으로 바뀌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내곤 합니다. 근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충격이 없었죠. 우선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마치 거대한 파도하고 같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면은 잠깐은 속도가 붙을 수 있어도요, 오래 버티기는 힘들죠. 하지만 이제 자신만의 배를 만들고 돛을 단 기업은요, 파도 위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멀리 날아가곤 합니다. 오늘 얘기할 이제 현대차가 바로 그런 기업인데, 불확실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도 묵묵하게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세단 중심의 제조사였죠. 근데 하지만 SUV 그리고 픽업 그리고 MPV나 제네시스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능가하는 속도로 믹스를 개선했습니다. 2017년도에 세단 비중이 무려 63%였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 32%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SUV와 제네시스 판매 비중은 68%까지 치솟았고요. 수익성은 높은 구조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특히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GV 시리즈를 통해서 고급 SUV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렸고, 그리고 향후 GV80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가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동시에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도 이제 2분기 대비 이제 2025년도 2분기 현대차의 믹스 개선만으로도 외형은 한 9.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기아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 사실 금융 부분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 그리고 현대카드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를 통해서 자동차 금융을 또 아우르고 있습니다. 단순 부수 사업이 아니라 그룹 영업이익에도 24%를 차지하는 만큼 핵심 축으로 좀 자리가 잡혀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의 고금리 환경 그리고 자동차 금융 연체율 급등 그리고 중고차 가격 변동성 등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1분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조달금리 상승분은 이제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이클과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 고객 비중이 90%에 달하는 탄탄한 포트폴리오 덕분인데, 즉이 이제 자동차 판매와 무관하게 이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이익 구조는 한층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는 업종 전체의 불안 요인이긴 했었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부과된 이제 15% 관세 영향은요, 시장 예상보다는 제한적입니다. FOB 가격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2분기 관세 비용은 약 한 1조 원 내외였고, 현지 조달 확대, 거기다가 부품사 분담 등을 감안하면은 향후 이제 분기별 부담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겠죠. 또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행가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고, 북미 전기 상용 밴 그 공동 개발, 거기다가 중남미 HEV 차량 생산 협력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비용 절감을 넘어서 글로벌 전기 전동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의 차세대 HEV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HMED2가 이제 GM의 북미 공장에서 양산이 된다면은 공급망 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현대차 노동자 구금 이슈에도 움직임이 크게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대미 관세 실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우려감을 좀 떨쳐내면서 단기 박스를 좀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지금 한 7만 원 부근, 22만 7천 원 부근이 어떻게 보면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이런 라인들이기 때문에 요번에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서 22만 7천 원대를 돌파 안착하는지, 그러면서 다시금 들어온 기간의 수급이 빠짐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확인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잘 팔리는 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과거 이제 세단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금융이나 전동화, 글로벌 협업까지 다각도로 체질을 바꾸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관세 부담마저도 예상보다 좀 덜 아프게 흡수하고 있고 지금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질의 변화가 우리가 읽는 눈이죠. 현대차는 이미 그 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현대차였습니다. 네, 체질 강화에 성공해 나가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과연 주가 22만 7천 원 이북은 넘어서 안착할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바로 현대차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는 이수페타시스를 챙겨와 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줄줄이 올리고 있고요. 이 종목 오늘 정말 강하게 오르면서 7만 원대도 넘어섰더라고요, 반장님. 네,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뭐 사실 워낙 좋은 회사였다 보니까 나올 게 나왔구나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단순히 좋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게 바로 구조적 성장인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PCB 제조사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5G랑 전기차까지 이제 차세대 산업의 필수 부품을 만드는 핵심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가 이제 장중에 7만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쓴 것도 단순한 반짝 이슈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정중앙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페타시스의 다중적중 기반은요, PCB를 여러 층 쌓아 올린 고도화된 제품인데 AI 서버,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첨단 장비에도 반드시 들어가고요. 거기다 특히 이제 AI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초고다층 다중적중 기판에는 고속 그리고 저손실 거기다 저고전력 성능이 요구가 됩니다. 이는 이제 기술 장벽이 높아서 누구나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고 현재 이스페타시스는 글로벌 주요 데이터 센터 기업들로부터 직접 수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프리미엄 공급자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신규 공장을 활용한 이제 생산 능력을 3,000 제곱미터에서 지금 6,000 제곱미터, 거의 다 12,500m까지 3단계 확장 중에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한 30% 이상, 그리고 2028년도에는 100% 이상의 캐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단순 증설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초고다층, 다중적층 기판 같은 경우는 적층, 드릴, 도금, 매꿈 공정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초기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급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공격적 증설은 이제 단순히 생산 확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흐름은 뒷받침이 되죠. 이스페타시스의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구글에서 차지를 하는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아리스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건의 수주가 아니라 장기적 신뢰 기반의 안정적 매출 구조라는 뜻으로 이제 실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품 단가 상승까지 반영이 되면은 현재 제시된 전망치는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일 수도 있겠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스윙 신고가를 좀 한 번 더 경신하면서 외인 기관의 대량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고요. 이제 단기 박스를 뚫고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이제 토입을 나오기 때문에 앞서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왔던 만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8만 원 안착 후에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지, 현재 이끌고 가고 있는 외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는 산업 구조적 성장, 거기다가 기술 장벽, 거기다가 안정적 고객 기반, 거기다 증설 모멘텀이라는 네 가지 축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주가 상승은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과 제품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실적은 앞으로도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 추적 관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이스페타시스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고 있고요. 성장 동력도 명확합니다. 때문에 이 종목 8만 원 넘어서 더 갈 수 있을지 우선은 수급이 이어지는지 여부로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